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자, 12월 19일 금요일 적중 없이 생존 없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다음 주는 저희 방송이 한 주 쉽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마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전에도 한 달에 하루는 쉬어야지 도저히 체력적으로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 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간적인 걸 여유를 좀 더 가지기 위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네. 시즌 1 마지막. 그렇죠. 시즌 1 마지막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로야구도 김성근 기수하고 선수협하고 김성근 감독하고 선수협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김성근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조금이라도 쉬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선수협에서는 미국 프로야구는 4개월을 쉰다. 근데 한국 프로야구는 선수들은 한 달 쉬는 거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구하고 떠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상이 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쉬면서 조금 한 주 정도 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예상가 분들 만나고 지난주에도 제 팬 여러분한테 문자를 제가 4통을 받았는데 다 4통의 내용이 다 뭐냐면 경마 정말 어렵네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상가 분들하고 최근에 대화를 나눠보면 최근 다들 경마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마가 어려운 걸 두지 지금 최근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원래 평소에 잘 없던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낙마하고 늑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리 부러지질 않나 그러니까 평소에 잘 없던 일들이 갑자기 막 12월 달에 지금 막 몰아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늑발 안 하는 말들. 그러니까 원래 늑발 앞에 있는 마필들이 늑발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늑발 안 하는 말들이 막 늑발을 하고 막 진로 방해도 나오고 막 방해 그런 것들이 나와서 또 기수 교체도 너무 많고요. 현장에서 갑자기 기수 교체도 많이 나오고 막 또 체중 변동도 엄청 심하더라고요. 네, 그런 평소에 잘 발생하지 않은 요소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12월 달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주교차 경주가 2개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팬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교차 경주가 좀 줄고 부산이나 서울 경주가 늘어난다는 게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교차 경주가 좀 줄어든 게 제주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좀 안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가 줄어든 게 오히려 소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방송만 안 하는 거지? 예상은 다 예상을 합니다. 방송만 안 하는 거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플러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승부 경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른쪽에 김영 위원님이 1경주와 11경주, 1경주와 11경주 경마 예상 가다 보니까 흰색만 생각나네요. 1경주, 11경주 하니까 1경주, 11경주고 저희 강호 위원님이 9경주와 마지막 경주인 12경주, 9경주와 12경주. 13경주까지 있죠. 13경주까지 있구나. 그리고 제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5경주와 8경주. 1, 5, 8, 9, 11, 12 이렇게 6개 경주가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어쨌든 조겨보시느라 강호 위원님 고생이 정말 심하겠습니다. 우리 3명 중에는 제일 고생이 심해요. 조겨보느라고 진짜 이 추운 날씨에 체감온도 영하 15도 18도 막 이런데도 조교를 보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일단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우리 조교 내용과 우리 김영 위원님의 날카로운 분석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경주 우리 김영 위원님의 승부경주 포문을 여시겠습니다. 예, 12월 19일 금요경마 1경주 국산마 5군 1000m 경주입니다. 김영의 첫 번째 경마방송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 좀 서둘러서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제가 금요경마 경마방송하면서 두 번째 1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 그 경마방송에 승부처 잡았을 때는 1경주 때 주력으로 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돈을 만들겠습니다. 그 놓치면 아까운 말 한두가 있는데, 자, 금화필이 이번에 일단 제대로 그 쏘는 승부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경주 전개상 조건상의 이점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다. 복병권 마필인데요. 아예 놓고 때리겠습니다. 놓고 때리면서 이 복승식, 쌍승식까지 섞어 들어가는데, 뭐 쌍까지 들어오면 중고배당까지도 1경주에 체포가 가능하다. 뭐 중고배당이라고 해도 구멍수는 3방까지만 갈 겁니다. 한 방 때리고 주력, 반주력, 후공 그 3방으로 가는데, 공략할 자금의 일부분은 쌍승식까지 섞어가지고 강하게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것으로 시작을 열겠습니다. 자신감이 꽤 높습니다. 반드시 잡아내면서 금요경마의 배팅 자금 1경주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경마장 좀 나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경주 제대로 된 중고배당 쌍식까지 섞어가지고 잡아내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 1000m 레이스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외곽 쪽에 9번 불패천하를 좀 주목을 합니다. 국내산 2군의 흑강자와 병합할 때도 뭐 밀리지 않고 뭐 끈끈한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주행 검사 때도 빠르게 앞선에 가담해주는 스피드를 보여줬고, 뭐 끈끈하게 뭐 뚝심까지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혼전세로 흘러가는 그런 엇비슷한 편성에서, 자, 데뷔전 맞은 망아지지만 곧바로 실전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전력이지 않나 봅니다. 자, 마체도 괜찮고 목수임도 괜찮은 9번 불패천하의 데뷔전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4번마 그레이스 위너랑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행검사 때 그냥 가는 대로만 타주면서 덜덜하게 탔던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그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시종 외곽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도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그 500kg가 넘는 마필이고, 주행 자세도 괜찮고, 주폭도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이전째 데뷔한 이번 경주, 그 지난번 데뷔전 때보다 훈련 강도를 한 3배 정도 올리면서 아주 많은 정성을 들였고, 그 마체 생김, 그 근육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편성 자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째인 이번 경주 확연한 걸음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복병마 한 마리 말씀드릴게요. 데뷔전 치르는 CM마필인데 2번마 메이드 인 명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우리 강호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9번마 불패천하와 7번마 미니미가 앞선을 이끌고, 4번마 그레이스 위너, 우리 김영 의원님 추천해 주신 그레이스 위너죠. 그리고 6번마 위닝 포인트, 여러 마필들이 선입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메이드 인 명성, 3번마 로즈마리, 뭐 여러 마필들, 5번마 마이블레이드, 여러 마필들도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앞선 마필들과 선입권이 그렇게 확 강하지는 않다고 봐서 2번만 메이드 인 명성의 역전극을 노려봅니다. 3번만 로즈마리도 뚝심을 봐주고 있는 마필입니다만, 어쨌든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주행 거부로 바닥에서 제금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조금은 후지의 기수 기승에서 사실 이 마필이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교 강도를 좀 강하게 가져가지 않았고, 직전에 너무 바닥에서 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만 메이드 인 명성이 조성근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면 조금 앞에 붙일 것 같고요. 이마필이 주행검사 때 그다지 뭐 센 느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종반 여력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역전극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으로 한번 꼽아봅니다. 자, 선행권에 9번마 불패천하, 선의권에 4번마 그레이스 위너, 그리고 역전극 노려볼 2번마 메이드 인 명성, 이렇게 세 마필 눈여겨보는 마필로 꼽아보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마홍은 1200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 9번마 원일 로즈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행검사 때 그 발주 능력이 양호한 모습이었고, 지난 데뷔전에서 그 11번 게이트에서 발주는 1등으로 빠져나왔는데, 계속 그 외곽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내선에 그렇게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유연명 기수 스타일상 강하게 밀어서 선행 승부까지도 한번 나서볼 수가 있겠고, 아무리 못 따라가도
내선의 마필 하나 두고 외곽에서 바로 따라붙는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지난번보다 훈련 강도도 올렸고 말 상태도 올라왔고 9번마 원일로즈 선두권에 나서가지고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보는데요. 9번 원일로즈도 상태는 괜찮았는데 자, 요 녀석을 이번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요거는 지금 직전 경주의 후미권에서요. 힘소진이 좀 하면서 앞선에 조금 붙으려고 했지만 그대로 무너졌던 전력인데 끝걸음의 여력감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자, 이번에 선의권에서 붙여줄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최근에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능력세의 마필들 8번 라온제니스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상태는 아직 없었지만 뚝심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 6번 여러분의 세상이 최근에 앞설에도 가담력이 있었고요. 자, 직전 경주에는 후미권으로 좀 밀리면서 탄력을 보여줬던 내용인데 조금만 앞선에 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담해 준다면 직선에서 한번 역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 편성에서는 뚝심만 하는 가장 나은 마필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9번 원일로즈는 데뷔전에서 사실 조교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조교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겠고 6번만 여러분의 세상 역시 우리 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뚝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8번마 라온제니스를 전 또 꼽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필,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축막감은 없다고 보여져요. 전력이 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번, 6번 사실 충분히 어느 마필을 놓고 가셔도 되겠고요. 자, 8번마 라온제니스도 인기마 중에 하나인데 얘도 특징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선의권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9번마 원일로즈가 제가 볼 때는 김영현님과 같은 의견이 뭐냐면 9번마가 선행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라온제니스가 선입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행히 추임마들이 많은 편성이다 보니까 앞선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1번과 10번 마필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번만 더 큰 놈하고 더 큰 놈은 발주에 좀 문제점이 있는 마필이라서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10번만 올드키는 여러분들이 항구를 하실 수 있는 마필인 건 맞아요. 근데 요거는 데뷔전 당시에 기관지염을 장기간 앓았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부진했던 거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이 호흡기 질환이 회복 여부가 좀 불투명한데 좀 변화를 보인다면 다음번에 한번 노려보셔도 될 마필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4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 혹은 1400m 레이스 전형적인 기복마 편성 경주이고 발이 느린 마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장 교체하면서 들어왔습니다. 7번 해피사운드인데요. 자, 추임력 뚝심을 보일 수 있는 가장 나은 마필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의 앞선 뚝심이 있는 레이스도 아니고요. 자, 7번 해피사운드가 최근에 문중원 기수 기승하면서 선추위권에서 선의권 뚝심, 추위권 뚝심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보였고 빠른 페이스든 느린 페이스든 자기 걸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안장 교체하면서 들어왔고 국내산 5군의 대풍련과 병합훈련하면서 상태도 잘 끌어올려놓은 그런 마필이라 안장 교체 그리고 편성을 한번 주목하면서 7번 해피사운드의 추임력을 한번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저는 오야마 기수 한장이 6번마 마약 컨트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미달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주행 검사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지난 데뷔전에서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 능력은 끌어내질 못했는데 결승선 추진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빼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6번마 마약 컨트리입니다. 자, 이전째인 이번 경주 국산마 5군마인데 판도라라는 선행마가 있는데요. 그 마필과 병합하는데 선행마의 스피드를 제대로 따라붙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6번마 마약 컨트리의 마지막 종반 추진력 발휘를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야마 기수가 직접 조교하거나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야마 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추임마 가지고 좋은 결과 성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기수가 데뷔 초에는 이쿠야스도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선행마 가지고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추임마로 성적을 많이 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텃세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선행마 스타트에 좀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추임마 가지고는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야컨트리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나 오야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 7번 두 마필 역시 뭐 인기 마필이긴 하긴 합니다만 이경주 편성상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돼요. 4번 막 퀸샤인 정도가 어느 정도 조금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뭐 별로 믿음은 안 갑니다만 마필의 컨디션은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4번마 정도 눈여겨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오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저희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종원의 승부 경주, 일단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600m 레이스인데요. 자, 오늘 제 승부 경주는 4개의 경주가 있습니다. 1경주, 5경주, 그리고 8경주, 10경주, 1, 5, 8, 10 4개의 경주가 승부 경주입니다. 1경주는 일단은 복병만을 가지고 공략을 해볼 경주고 승부 경주고요. 적은 금액으로 오전장은 그래요. 적은 금액으로 되도록이면 배당을 노리는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저희 원칙이기 때문에 1경주는 복병마 인기도에서 밀려 있으나 되는 복병마를 가지고 노릴 거고요. 자, 5경주하고 8경주는 뭐냐? 구멍수로 압축해서 때리는 경주예요. 오늘 의외로 구멍수 압축해서 때릴 만한 경주가 많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드러나는 건 너무 저배당이에요. 너무 저배당이기 때문에 승부 경주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5경주와 8경주가 일단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이 경주는 2번마 판도라가 상당한 인기를 모읍니다. 근데 지난주 재팬 여러분들께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요일날 최근에 지난주도 그리고 12월 들어서 송경윤 기수가 너무 부진해요. 이건 부진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부진합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많은 두수의 말에 기승을 했고 송경윤 기수가 또 되는 날에도 많이 탔었는데 정말 3차권도 간신히 들이대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송경윤 기수가 뭔가 뭐 컨디션에 이상이 있든가 12월 들어서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11월 마지막 주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12월 들어서 지금 한 번에 입상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송경윤 기수의 컨디션이 지금 난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이 오전장에 송경윤 기수의 기승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판도라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을 놓고 때리는데 여차 하면 송경윤 기수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 또 판도라라는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구력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금만 송경윤 기수가 삐끗한다 싶으면 저는 판도라를 제껴버리고 때릴 거예요. 중배당으로 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도라는 방어 막건으로 놓고 주력 한 방은 다른 막건으로 때리고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해드릴 경주인데 송경윤 기수의 부진 여파에 좀 어떤 기승수라는 모습을 오전장에 보고 나서 두 방으로 갈 것이냐, 판도라를 끼고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갈 것이냐, 그게 아니면 아예 판도라를 빼버리고 과감하게 중배당으로 때릴 것이냐, 최종 결정은 현장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6경주 혼합사군 1200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의 전력이 조금은 앞서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3번마 오렌지 스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건 없고요. 선행 승부가 가능합니다. 빠른 말이 안쪽에는 없고요. 외곽에 한 두 마리 정도가 있는데 3번마 오렌지 스톰이 지난번 경주도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걸고 나가다가 선행을 뺏기고 끝걸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훈련 때 퀸 파슬리란 마필, 국산마 3군 마필인데 병합을 하면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걸음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선행 승부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 주목을 해보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렌지 스톰은 지난번에 어떻게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과 안배를 못하고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는 좋은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선추임력에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0번 어퀄리티 기프트 4입니다. 자, 오야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에 가보명운의 빠른 페이스에 따라가다가 자기 걸음 정도만 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태는 직전에도 복병권이었지만 제가 언급을 드렸을 정도로 상태는 좀 올라와 있었고요. 자, 이번에 오야마 기수가 훈련 직접 공들이면서 강도를 좀 대폭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국내산 3군의 유성 파이팅 스피드가 상당히 괜찮은 마필과 병합 훈련하면서 일단 스피드도 상당히 호전된 모습이고 뚝심도 제법 좋아진 모습에, 자, 오야마 기수와 호흡 잘 맞추는 그런 모습이라 10번 어퀄리티 기프트4의 선추임력 그리고 앞선 가담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퀄리티 기프트4와 지난번에 같이 뛰어서 2분의 1마진 차로 뛰었던 9번마 최강 플러스 말씀드릴게요. 직전에는 좀 과도하게 인기를 모았던 감이 있어요. 그랬는데 직전보다 이번에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초반 스피드를 보이지 못하고 추입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뚝심으로 보였지만 4착에 머물렀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는 상당히 놔주면서 스피드 보강을 좀 했고요. 지난번보다는 좀 더 빨리 뜰 수 있지 않겠는가 예측이 됩니다. 5착 승원에 걸려있는데 전력이 기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오렌지 스톰 등과 함께 스마일 퀸이 7번만 스마일 퀸이 일단 앞장을 뜨고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선의권에서 전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6경주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다소 앞서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리한 고배당 공략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따라가면서 아쉬움을 좀 줬던 마필입니다. 자, 8번 5 빅터스입니다. 자, 조성곤이가 기승을 또다시 하고 있고요. 자, 훈련 강도를 직전보다는 좀 더 올리면서 의지를 보였고, 선의권에서 직전 경주 좀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모으고요. 자, 이번 주에 상위권 마필인 라이징 파크와 병합 훈련 잘 시행을 하면서 좀 따라가는 훈련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 지금 내치권에 발빠른 마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이번에도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훈련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따라가는 연습을 해온 그런 녀석이고, 성곤이가 직전 경주에 선행을 못 받자 무너지는 모습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좀 모래를 좀 덜 맞추면서 전개를 풀어갈 수도 있겠고, 뚝심, 지구력 계속적으로 보강한 상태라, 자, 8번 5 빅터스는 성곤이가 일단 해결해 줄 거라 이번 경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적들을 만났었죠. 지난번에 강적 틈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모을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1번만 기대하랍니다. 기대하라. 부산경마장 개장 초에 질주하라간 마필이 있었습니다. 13조 김창옥 조교사 마방이 있었는데, 구민성 기수가 타고도 연속 우승을 성공시켰던 마필, 외산 1군까지 올라가서도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인데, 그 마필의 이 자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나아줄 걸음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을 나서다가 이 맥앤치즈란 능력마에게 압박을 받고 선행을 뺏겼음에도 마지막에 끝까지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1번마 기대하라의 선행을 감고 넘어갈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선행을 유지하면서 한 바퀴 승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1번마 기대하라. 일단 지난번 경주 내용이라면 이번 경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7번마 렉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마가 선행을 가고 8번 5 빅터스와 7번마 렉스가 선입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5 빅터스가 한 급수 위인 것 같고요. 기대하라가 직전에 보여준 근성이면은 선행 갔다가 중반에 강림을 선입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두 마필이 좀 더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7번마 렉스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보여준 전력은 한 급수 아래가 100%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 후지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우승번쩍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고요. 훈련 상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이 또 직전 경주에 어쨌든 간에 종반에 외 사행길을 보이면서 좀 불안하긴 했으나 막판까지 근성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전력이 상승세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7번마 렉스를 꼽아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경주는 8번과 1번이 일단 분명히 조금은 더 센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8경주는 저의 승부경주입니다.
자, 8경주 국산마 4군 120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압축을 해서 때리는 경주인데 일단 믿고 들어가는 축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승부 경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를 제대로 해드렸던 마필이 있죠. 8번마 북벌신화입니다. 당시 챔프라인의 북벌신화 주력으로 여러분들께 때려드렸어요. 중배당이었죠. 복승식 16.1배 나왔었는데 쌍은 더 나왔고요. 복쌍은 그때 19점 몇 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챔프라인을 믿고 북벌신화의 주력으로 때려가지고 제대로 지난번에 한구라를 해드렸습니다. 방어가 아니고 주력이었어요. 자, 저는 북벌신화가 지난번에 보여준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경주 선입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경주거리 줄어들었고요. 상태 여전히 좋습니다. 예술이 명운하고 병합을 하면서 상태 여전히 좋고 2착 승부에 걸려있는데 뭐 아낄 이유 없는 마필이고요. 노전무 기수 재기승이고 8번은 믿고 들어갑니다. 북벌신화를 놓고 구멍수 압축해서 때릴 경주입니다. 딱 때리고 받치고 두 방이에요. 뭐 되는 말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들 다 제껴버리고 이번 경주 편성상 강하게 노려되는 마필, 또 승부의지 강하게 나오는 마필 해서 때리고 받치고 두 방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적중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 900m 레이스 5하 핸디캡 경주 제레마 경주인데요. 완전한 기복마 편성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번만 파트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일 기수가 기승했던 지난번 경주 중후미권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탄력을 끌어낼 때 상당한 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제레마 마필 경주인데 뛰었다 안 뛰었다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 권동석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권동석 기수도 능력 기수입니다. 일단 훈련 내용도 좋고요. 훈련 패턴 자체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2kg 감량 이점이 있다면 지난번 경주 내용이라면 이번에도 해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행과 선입, 추입권까지 모두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본평가를 합니다. 9번 별빛 축제인데 장우성 기수 그대로 기승하고 있고요. 장우성 기수 호흡 맞추면서 최근에 앞선에서도 레이스를 풀어갔고 선입권 그리고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5번 라스트와 뚝심 싸움을 직선에서 했는데 탄력은 가장 나았다. 자, 이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전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마필에 장우성 기수 재기승 9번 별빛 축제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인데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별빛 축제는 원래 선행마였는데 직전 경주에는 늦발을 했고요. 또 11월 15일 날도 좀 느슨하게 스타트를 하면서 두 번 모두 추입전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추입이 다 자유로운 마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경주 앞장은 못 갑니다. 8번마 안덕공주가 지구력은 없지만 댕발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서 8번마 때문에 선행은 못 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최근에 선행, 추입 자유롭게 구사하는 점으로 봤을 때 인기를 모을 것 같고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또 3번마 파트너 직전 경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2번마 푸구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별거 없는 마필이긴 한데 직전 경주의 변화를 보였고 선입형 마필인데 어차피 이 경주는요. 제레마 경주인데 제레마 기복마 편성 경주입니다. 누구를 놓고 때려도 할 말이 없다 말씀드릴 정도로 복귀를 해보면 참 진짜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경주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번 게이트에 전현준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푸우나가 직전 경기 1000m에서 적응을 마쳤고요. 이번 경주 900m로 거리 줄었기 때문에 내측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다크호스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레마 경주이다 기복마 편성 경주니까 무조건 좀 조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 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궁산 4군의 1500m 별정 레이스로 들어가는 가오가 준비한 금일의 준메인 승부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기권 마필들의 전력이 좀 우세한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권 마필로 1번 레전드 위너
2번 아트스타, 4번 테이크올, 5번 신세계 파티, 7번 미러클 라인, 그리고 외곽 쪽에 뭐 8번 한마강호까지 뭐 가능성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는 거의 뭐 단통급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자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현장 상태만 일단 살짝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교 씨의 내용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이나 그리고 해당 마방의 의지나 좀 강력하게 나온 마필을 뭐 그냥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후차권의 복병권으로 한 놈 정도만 지금 염두를 하면서 아마 3복승식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 팔리는 인기권 마필 한 3-4마리를 전부 다 잘라내고 축 잡고 단통급으로 거의 현장에서 아마 단통으로 때리지 않을까 봅니다. 자, 현장 마체 중반 좀 크게 변화폭만 없다면요, 뭐 준비한 대로 단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깔끔한 예상으로요, 최대 환수 9경주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교차 7경주 한라마 2군 핸디캡 경주 1610m 능력이 괜찮은 마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황의 별이죠, 분황의 별. 그 약간 늑발하고 중반에 외곽을 감고 떠서 마지막에 탄력을 끌어내는 마필인데, 그 지난번 그 1군 점핑 출전을 해서 5차까지 올라오면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에 김경훈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최근 김경훈 기수의 그 기승술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1번마 군항의 별, 중반 무빙 승부도 가능하고 종반 추입으로도 승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번 경주 편성이 그 선두권 치고 나갈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추입전이 벌어질 공산이 높은데, 추입전이 벌어진다면 1번마 군항의 별이 가장 앞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뭐 뚝심만 하는 양호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장우성 기수의 3번 블랙 엔젤입니다. 자 전현준 기수와 직전 경주에 우승을 만들어냈고, 자 이번에 56kg의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자 핸디캡에서 볼 수 있듯이요, 뭐 기본적으로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고, 핸디캐퍼들이 뭐 좀 높은 부담 중량을 어느 정도 좀 주었을 만큼요, 자 기본적인 뚝심은 가지고 있다, 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추입으로 올라왔고, 빠르게 내측에서 직전 경주 문성호 기수가 앞선에 가담하면서 자 정계를 풀었지만 조금 아쉬운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뭐 센 상대도 없다고 보고요. 장우성 기수 이번에 첫 기승하고 있는데 뭐 뚝심발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마필의 능력에서도 뒤질 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군항의 별, 블랙 엔젤 두 마필 모두 조그만 추진력을 발휘하는 마필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번마 소양호가 선행인데, 이게 지난번 1400에서 맥없이 서버렸기 때문에 1610m로 늘어난 거리에서 소양호가 과연 버티기가 가능할지 조금은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앞선이 좀 약하게 보여지고, 뭐 1번마 군항의 별, 3번마 블랙 엔젤 이런 마필들의 투입전을 기대해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는 8번마 백도를 말씀드릴게요. 얘도 기복이 상당히 심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경주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경주 결과를 떠나서 내용이 좋습니다. 11월 22일 날 워낙에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11월 28일 날 뭐 우리 김영 의원님도 이 백도를 그때 세게 보셨죠? 예. 저도 세게 보고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입상을 했는데 이때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전개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입을 기대했었는데 뒤로 밀렸다가 거의 바닥에서 추입전을 펼쳤습니다. 근데도 상당히 부드럽게 2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벨 8번마 백돌 이 마필이 의외로 좀 숨겨져 있는 전력이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저희 세 사람 모두가 앞선이 좀 약한 편성으로 본다는 거죠. 소양호가 당연히 무너진다고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추임마 쪽으로 공략을 드리는 거고요. 요 경주는 제주는 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가 아주 가벼우면 선행마다 쪽으로 가지만 정상적인 주로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1번, 3번, 8번 이렇게 추입전 펼쳐보는 마필들에게 기대치를 한번 걸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경주는 국산마 3군 13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입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내측의 1번 대지의 요정인데요. 직전 경주에도 역시나 후미권에서
자리 잡다가 외곽 쪽으로 좀 빼면서 직선에서 탄력을 붙였는데 앞선과의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1300m입니다. 자, 송곤이가 요 마필은 최근에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1번 게이트가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건상으로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자, 새벽 훈련 시에 뚝심은 뭐 직전보다 확실하게 더 좋아진 모습이었고 뭐 타이밍만 잡으면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여력감을 좀 남기면서 결승선을, 그러니까 입상을 못할 시에 남기면서 레이스를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1300m 초반에 좀 힘소진이 있더라도요, 좀 강하게 좀 밀어서 4코너 돌기 전에 앞선과의 거리차만 어느 정도 좀 확보만 해준다면 추입 탄력에서는 가장 우수한 마필로 1번 대지의 요정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번마 바람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게 없다고 봤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능력마라고 판단하는 퓨리어스 파크를 일단 퓨리어스 파크와 마지막 끝뚝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걸음의 신장세가 역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행을 나섰던 신흥 고수를 압박해 들어갔고, 일단 마지막 걸음발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모습이었는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 단점은 있지만 훈련 때 컨디션 자체가 여전히 좋은 만큼 또 편성 자체가 지난번보다 좀 약한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번마 바람탄 선입권에 붙여놓고 때려볼 10번마 바람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대제여정과 바람탄 두 마필을 추천해 주셨네요. 바람탄은 직전 경주에 상당히 잘 뛰었어요.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고, 대제여정은 뭐 기복 없이 자기의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경주 앞선이 좀 불안하거든요. 선행마가 많습니다. 4번 오하이어걸, 5번 오버스피드, 7번 롱스트라이드, 8번 무지개 동산, 9번마 파워볼트 전부 선행형 마필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번마 오버스피드에 오야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외국 용병들이 초창기에 선행마 기승했을 때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사실 5번마를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이 마필의 특징이 발주에 가속을 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발주 이 마필이 앞에 못 붙인 게 가속을 하는 마필인데 붙잡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을 안 하니까 아예 앞에도 못 붙였는데, 요것도 보면 오하이오걸이 먼저 튈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서 오하이오걸이 먼저 튀었을 때 과연 오야마 기수가 가속을 해서 오하이오걸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외국 기수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오야마 기수가 지난주 한 주 출전했는데 김동현 기수가 선행을 갔다. 그랬을 때 오야마 기수가 이 마필의 각질대로 가속을 해서 오하이오걸을 넘어간다? 이거는 조금 그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좀 힘들다라고 보면은 결국 앞선 마필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1번, 10번 세게 보시는 게 당연하겠고, 자, 저도 추입전 펼쳐볼 수 있는 마필 쪽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3번마 퀸파슬리, 6번마 리썰 여왕, 이런 마필들이 1번, 10번이 앞선의 막판 추진력을 발휘할 때 같이 쓸려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선행마가 아니고 3번 퀸파슬리나 6번마 리썰 여왕이다. 두 마필이 강한 느낌이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만 1번, 10번에 같이 붙어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3번하고 6번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선행마들보다는 추임마들 쪽으로 한번 보신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측해 봅니다. 자, 11경주 우리 김영 위원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12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 경주입니다. 예, 12월 19일 금요일 경마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김영의 경마방송 강승부 경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김영의 특급관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던 마필인데 컨디션이 대폭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주 전개상의 이점을 제대로 누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외곽이 8번마 유성 파이팅이란 마필이 강축으로 팔려줄 구도인데, 저는 얘가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바퀴 그냥 잡아 돌릴 수도 있는데, 내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한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8번마 유성 파이팅이 선행을 장담할, 선행을 낙관할 입장이 못 됩니다. 만에 하나 선두권 경합이 벌어진다면 8번마 유성 파이팅도 기본적으로 목을 좀 높게 들고 뛰고 앞다리 쓰임이
부드럽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1400 거리 경험을 쌓았던 마필이고 우승도 차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선행 이후에 끝걸음의 여력감도 별반 없었고 따라서 8번마 유성 파이팅이 저는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행을 가면 우승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선행을 낙관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얘가 만에 하나 경합을 일으키거나 또는 선행을 못 나가거나 해서 부러지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가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경주 정계는 이번 경주 따비입니다. 고놈 놓고 때리겠습니다. 정계상 조건상의 이점이 있는 마필을 충만로 놓고 강하게 아주 강하게 중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자, 11경주 제대로 잡고 일단 후반부 남아있는 두 경주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고 추천경주 본예상 이게 녹음이 끝났는데 뭐 본예상 꼼꼼하게 참고하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12경주입니다. 자, 군산 2군의 1300m 별정 레이스로 들어가는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승부경주가 9경주와 12경주를 잡아놨고요. 이제 저희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이제 일반 승부경주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2경주, 5경주, 그리고 마지막 경주 13경주까지. 자, 금일 5개의 승부를 들어가는데, 본 예상은 일단 녹음을, 9경주와 12경주는 일단은 현재는 녹음이 다 끝난 상태고요. 자, 나머지 경주들은 좀 더 분석 후에 금일 저녁이나 밤쯤에 들으실 수 있도록 녹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9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한 놈이 서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뒤로 돌리고 들어갈 거고요. 자, 이번 경주는 딱 중배당, 배팅하기에 딱 좋은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인기 3파전에 복병권 한 2마리 정도가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압축해서 때릴 수 있는 레이스고, 자, 의외로 한번 배당까지 한번 충분히 엮어가면서 한번 환수가 나오는 선에서 공략을 하는 그런 레이스고, 기본적으로 자질면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 마필인데 지금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쌍승식까지 한번 공략에 들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기 때문에 쌍승식, 복승식의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잡고 강하게 한방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권 마필은 복병권 한 놈하고, 자, 인기 마필을 하나는 완벽하게 뒤로 돌려버리고 시원하게 돌려버리고 배팅에 들어갈 거고요. 자, 쌍식, 복식, 주력 막권에 힘줘서 한번 금일에 배팅, 메인 승부, 자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동참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 13경주 국산마 3군 1600m 레이스인데 이게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번막 퀸즈 블레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앞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편성을 너무 약하게 만났습니다. 그 2번 게이트 코스도 잘 잡았고요. 적임 기수인 김용근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고 훈련도 직접 담당을 했고 말 상태는 이상 없습니다. 그 강남 캠프, 그 부호 이런 마필들과 그냥 널널하게 병합하면서 일단 상태와 걸음을 끌어올려 놓고 출전하는 2번막 퀸즈 블레이드. 일단 이 정도 최근 두 번의 경주 대상 그렇죠. 센 편성에서 뛰었는데 이 만만해진 편성 만난 이번 경주 능력을 끌어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마필도 당연히 많은 인기를 몰 것 같은데 3번 한강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많은 인기를 좀 모아줬는데 훈련 시의 내용으로 그냥 뺐습니다. 배팅권에서 완벽히 제외를 시켰던 그런 마필인데 3번 한강의 기적이 직전 경주에는 이제 놓고 이제 쌍식 승부로 한번 들어갔던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1600m의 훈련 때의 느낌 자체는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파워감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선입권 그리고 앞선에
나서는 마필이 없을 때는 그냥 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편성에서 기대치를 가장 많이 좀 갖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뭐 훈련 시 내용도 하자 없고 뭐 전개상으로도 따져봐도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유연명 기수 54.5kg의 부담 중량인데요. 좀 만만한 상대지 않나 봅니다. 3번 한강의 기적의 우승을 한번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와 한 방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 두마필의 능력도 그렇습니다만 경주거리가 1600이고 특히나 두마필의 강점이 뭐냐면요. 이 경주가 16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 별정 경주다 보니까 부담 중량에서 상당히 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3세마들이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건데 두마필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 3세마라는 것을 가지고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하게 받았다. 특히 뭐 퀸즈 블레이드는 50.5kg예요. 그리고 한강의 이적도 54.5인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뭐 이 마이위너라든가 퍼펙트 질주라든가 로드 프린스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그대로 나왔거든요. 55, 57인데 쉽게 얘기해서 마이위너의 57하고 퀸즈 블레이드의 50.5, 한강의 이적 54.5 이거는 무조건 2번, 3번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로드 프린스도 55의 외곽 게이트의 최상현 기수고 2번, 3번 게이트의 한강의 기적의 김용근의 유연명 거기에 부담 중량 1600이라는 거리 이런 걸 감안하면 이거는 3세마들인 퀸즈 블레이드하고 한강의 기적이 조건적으로 너무나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번, 3번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네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참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올수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아까 그 뭐 말씀을 드리려다가 드렸습니다만은 신천 대망, 올수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 마필 있죠. 넓은 벌. 이 세 마필이 다 되는 말이고 인기를 모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신천 대망 지난번에 잘 뛰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지 마셔야 될 것이 28조 하무선 조교사 마방이 깨지면서 지금 위탁이 된 마필들이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탁이 된 말들은 최소 위탁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양관리라든가 또 이 위탁마들은요 지금 조용배 조교사의 마방에 와 있지만 이게 입상을 한다고 해서 상금을 조용배 조교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무선 조교사 쪽으로 가거든요. 위탁 관리만은. 그러다 보니 승부가 좀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무선 조교사 마방에서 위탁이 된 요 세 마필은 당분간은 드러나니더라도 조금은 지켜보시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그렇더라라는 거죠. 위탁 마필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홍석 조교사 마방에서도 지금은 깨졌지만 위탁됐을 때 성적들이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거기에 잘 대처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 경주 주시는 마무리 짓고요. 금요 경주 주시죠 마무리 짓고요. 토요 경주, 일요 경주 서울 방송 주시에서 우리 김영희 의원님의 사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